안녕하세요, 신잡스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은 여행 플레이리스트의 첫 번째 영상인데요. 이번 영상의 주제는 일본 여행 준비입니다. 일본 여행 같은 경우엔 워낙 많이 가시죠. 한국인이 가장 많이 가는 관광지가 일본이니까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일본을 다녀오고 계시고 블로그나 유튜브에서 많은 일본 관련 영상을 찾아볼 수 있으실 겁니다. 여행 영상이 다른 분들과 좀 다른 이유는 제 여행 같은 경우에는 바이크를 타고 일본을 갔다 왔다는 점일 겁니다. 제 취미 중에 하나가 바이크 타는 건데요. 바이크를 탄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한 13년? 14년? 정도 된 것 같네요. 약간 궁극적인 꿈은 바이크를 타고 유라시아 투어를 가는 겁니다. 유라시아 투어라고 하면 아마 좀 생소하게 들리는 분도 좀 계실 텐데요. 우리나라에서 바이크를 타고 러시아로 건너가서 러시아를 통과해서 유럽까지 가는 여정입니다. 아직까지는 좀 극소수의 분만 가고 계시죠. 시간도 시간이고 그 경로도 짧지 않기 때문에 꽤나 좀 힘든 여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크 투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가보고 싶은 여행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유라시아 투어를 아직은 갈 수는 없고 나중에는 한번 꼭 가보고 싶은데 바이크를 타고 어디론가 떠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좀 많이 해봤는데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까운 곳은 아무래도 일본이고 일본은 아시다시피 교통 문화가 굉장히 선진화된 나라 중에 하나고 또한 도로 사정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일본에 제가 바이크 투어를 갔던 영상이고요. 이 영상은 작년 추석 그때 제가 이제 휴가를 붙여서 14박 15일 동안 일본을 갔다 온 영상입니다. 혼자 갔다 왔고요. 보통 일본 투어나 해외 투어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좀 무섭다 보니까 여럿이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아예 바이크 투어 여행사를 끼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럿이서 가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좀 한번 부딪혀보자 라는 심정으로 혼자 다 준비해서 혼자 다녀왔습니다. 14박 15일은 일본만 갔다 온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 부산 정도까지 이동하는 거리도 있으니까 실제 일본에 있었던 건 제가 아마 기억하기로는 12박 13일 정도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바이크를 가지고 일본에 가는 준비 과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 거고요. 자동차를 가지고 후쿠오카나 오사카 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많지는 않지만 약간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가지고 가는 과정도 거의 동일하니까 자동차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참고해 볼 만한 내용인 것 같고요. 제가 갔던 곳들이 유명한 곳보다는 조금은 마이너한 곳에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일본 여행을 계획하는 분들 중에서 남들 다 가는 곳 말고 조금은 마이너한 곳에 가보고 싶다, 현지인들이 가는 곳을 좀 느끼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크 혹은 자동차를 가지고 일본에 갈 때 준비물이 필요한데요. 이제 준비물과 함께 저의 준비 과정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 첫 번째, 바이크 혹은 자동차가 필요하겠죠. 네, 당연한 말씀인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바이크를 가지고 갔기 때문에 바이크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설명드렸다시피 바이크도 자동차죠. 이륜 자동차라고 하는데 바이크나 자동차나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준비물 첫 번째는 당연히 바이크 예약했죠. 가끔 일본 혹은 베트남 쪽으로 바이크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겠죠. 가서 렌트를 하거나 내 바이크를 가지고 가거나. 저 같은 경우에는 제 바이크를 가지고 갔습니다. 이 과정이 좀 번거로우신 분들은 보통 현지에 가서 렌트를 하시죠. 저도 얼마 전에 제주도에 가서 바이크 렌트를 해서 여행을 좀 하다가 왔습니다. 바이크 렌트의 장점은 일단 몸이 편하죠. 가서 바이크를 빌리고 그 바이크를 신나게 빌리고 타다가 나중에 반납만 하고 오면 되니까 과정도 훨씬 간단하고요. 몸도 더 편합니다. 단점이라고 할 수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내 바이크로 여행을 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있다면 렌트는 그 부족한 점을 좀 채워주기가 힘들죠. 저도 제 바이크로 여행을 가보고 싶어서 작년에 계획을 했었는데요. 참고로 지금 제가 일본에 타고 갔던 바이크 같은 경우에는 기종은 BMW C650 GT 버전입니다. 빅스쿠터고요.
650cc 버전입니다. 시트 밑에 수납 공간도 넓기 때문에 여행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제품입니다. 제 바이크 같은 경우에는 뒤에 탑박스 47리터짜리도 가지고 갔기 때문에 크게 무리 없이 갔다 왔던 것 같습니다. 가지고 계신 바이크, 자동차 쪽은 이제 수납은 크게 문제 없으실 텐데 바이크가 수납 부분에 크게 문제가 없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많이 타시는 멀티퍼퍼즈 제품 같은 경우에는 3박스를 많이 달고 다니시죠. 3박스 같은 경우에는 박스뿐 아니라 박스 위에 물품을 또 수납할 수 있기 때문에 수납력이 좋은 편인데요. 만약에 좀 작은 스쿠터라면 좀 장기간 여행하는 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 전에 내 바이크가 여행 기간에 적합한 모델인지 한번 면밀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준비물 두 번째, 여권과 국제 면허증이 필요합니다. 해외 여행을 가는 거니까 당연히 여권은 필수겠죠.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게 여권하고 이제 국제 면허증입니다. 국제 면허증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면허증을 다시 따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국제 면허증 같은 경우엔 가까운 경찰서, 파출소 아닙니다. 경찰서나 아니면 운전면허 시험장에 가시면 사진만 가지고 가시고 기존에 본인이 취득한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가시면 보통 20분에서 길어야 한 30분이면 바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국제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1년 동안 이 면허증이 통용되는 나라에서는 마음껏 사용할 수가 있고요. 1년이 지나면 다시 재발급 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써있다시피 2017년 어거스트 3일, 어거스트면 어쨌든 1년 정도 남은 것 같네요. 제가 만약에 이 날짜가 지나서 해외 나갈 일이 있다면 재발급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준비물 세 번째, 여기부터가 조금 난관인데요. 이륜차 일시 수출 증명서 그리고 이륜차 등록증, 영문으로 된 게 필요합니다. 자동차 일시 수출 증명서는 이 말만 들어도 아시겠죠? 바이크나 차를 해외에 일시적으로 수출한단 말입니다. 잠깐 가져 나가는 얘기죠. 근데 이게 만약에 이걸 일시 수출로 해서 가져 나가셨는데 이걸 안 가져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영구 수출로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엔 문제가 꽤 복잡해지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국하기 전에 자동차 일시 수출 증명서를 구청에 가서 작성하시고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고를 하실 때 똑같이 이륜차 등록 증서 영문 버전을 제출하셔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좀 문제가 관할 구청에 가셔서 제출하셔야 되는데요. 이륜차 등록 증서 영문 버전의 양식이 없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작년에 살았던 곳이 은평구였는데요. 은평구청에는 이륜차 등록증서 영문 문서 양식이 없었습니다. 제가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담당 공무원분께서 굉장히 금시초문이라는 말투로 저에게 되물어 보셨거든요. 그런 게 있냐고. 많이 나가시는 분들이 계신 관할구청에서는 아마 양식이 있을 거예요. 은평구에는 아마 안 계셨나 봅니다. 저 같은 경우에 웹서핑을 굉장히 오래 해서 좀 비슷한 양식을 다운받아서 제가 좀 가공을 해서 출력한 다음에 구청에 가져갔습니다. 제가 지금 당장은 블로그 개설을 안 했는데요. 추후에 블로그 개설을 하게 되면 이 문서들의 양식을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이 양식을 다운받아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은 좀 이렇게 좀 간단하게 드렸는데 솔직히 이 두 가지 서류 준비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빠른 시일 내에 블로그에 자료를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물 네 번째인데요. 준비물이라기보다는 계획인데 여행 계획을 짜셔야 됩니다. 이것도 당연한 얘기죠. 근데 이 얘기가 갑자기 왜 나왔냐? 부산에서 일본 본토로 가는 배편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회사도 세 가지지만 목적지가 세 곳입니다. 한 곳은 후쿠오카 하카타, 그리고 두 번째가 시모노세키, 세 번째가 오사카인데요. 이 세 곳의 위치가 다릅니다. 지도에 보시면 후쿠오카는 여기고요, 시모노세키는 여기고 오사카는 여기죠. 각각 위치가 다르고요. 그리고 하나 꼭 필수로 알아두셔야 될 게 본인이 입항한 항구를 통해서만 다시 출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후쿠오카로 들어왔다가
여행 신나게 위로 가서 오사카 항에서 부산으로 다시 들어오고 싶다. 이거 안 됩니다. 내가 들어왔던 항구로만 나갈 수가 있습니다. 좀 불편한 점이긴 한데 뭐 법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지킬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행 계획을 미리 짜놓으셔야 됩니다. 여행 계획을 내가 어디로 가서 어디를 보고 어디서 며칠을 자고 다시 일로 돌아와서 이런 계획을 잘 짜셔야 처음부터 항구를 정하실 수가 있고요. 항구를 정해놔야 나중에 배편을 예약하기가 편합니다. 아까 앞에 설명드린 그런 서류들은 여행 계획만 미리 짜놓으시면 천천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여행 계획부터 짜놓으시길 바랍니다. 준비물 5번째, 배편 예약하기. 앞에서 4번째를 알아볼 때 왜 여행 계획을 빨리 짜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죠. 바로 이 배편 때문입니다. 저와 제 바이크 혹은 자동차를 싣고 갈 배편을 미리미리 예약을 해놔야 여행 계획에 차질이 없겠죠. 배편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랑은 좀 다릅니다.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뭐 최소 며칠 혹은 몇 달 혹은 거의 1년 전에도 예약이 가능하죠. 배편 같은 경우엔 제가 타고 갔던 후쿠오카를 예로 들어드리자면 한 달 전부터 예약이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미리 여행 계획을 짜놓고 한 달 전에 빠르게 배편을 예약하셔야 됩니다. 배편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일주일에 하루에서 이틀 빼고는 거의 매일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많이 몰리는 날이 있겠죠. 혹시 가시는 날이 많이 몰리는 날이거나 아니면 연휴 전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 배편이 빨리 마감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행 계획을 다 짜놓으셨는데 호텔도 다 예약해 놓고 근데 배편을 예약 못해서 못 간다 이러면 좀 여행 계획에 크게 차질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 배편을 예약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부산에서 후쿠오카 가는 배, 그리고 부산에서 시모노세키로 가는 배, 부산에서 오사카로 가는 배가 있습니다. 거리상 시모노세키와 후쿠오카는 거의 비슷합니다. 크게 차이는 안 나고요. 대신에 오사카는 꽤 깁니다. 부산에서 후쿠오카 가는데 보통 8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부산에서 오사카를 가는 데는 19시간이 걸립니다. 꽤 오래 걸리죠. 여행 계획을 이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잘 짜놓으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후쿠오카로 갔는데요. 후쿠오카로 가는 배편의 경우에는 고려회리라는 회사의 배를 타고 갑니다. 인터넷에서 고려회리라고 쳐보시면 홈페이지가 나오고 거기서 다양한 정보를 얻어볼 수 있습니다. 스케줄이나 배 금액 같은 것도 알아볼 수가 있고요. 예약하실 때는 가장 확실한 건 전화로 그 해당 배편이 언제부터 예약이 가능한지, 그 다음에 어느 좌석에 있는지, 그리고 내가 바이크를 타고 갈 건지 차를 타고 갈 건지 미리 물어보셔서 그 견적을 좀 뽑아 보셔야 되는데요. 이런 부분도 홈페이지 잘 나와 있습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하며 어떤 cc 따라 자동차, 오토바이 따라 금액이 어떻게 다르고 어떤 선실을 쓰느냐에 따라 금액이 다른 것도 다 자세히 나와 있고요. 예약하실 때만 전화로 물어보셔서 확실히 알아보시면 좋습니다. 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작년에 갔던 2017년 8월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현재는 시스템이 좀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저의 얘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참고만 하시고 자세한 것은 해당 선박 회사로 문의하시는 게 가장 확실하실 것 같습니다. 준비물을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그 외에는 뭐 개인적인 준비물이 필요하겠네요. 그 외에 기타 사항, 주의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바이크, 내 자동차를 해외로 가지고 나갈 때는 내 명의로 된 것만 가능합니다. 즉, 내 여권에 적혀있는 내 이름으로 등록된 바이크만 가능합니다. 타인의 바이크는 안 되고요. 리스 안 됩니다. 장기 렌트차도 안 되고요. 뭐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이나 회사에 소속된 분들 중에 장기 렌트 바이크 혹은 차 혹은 리스 바이크 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차나 바이크는 내 개인 소유가 아니라 회사 소유이기 때문에 저랑 명의가 다르죠. 일본 쪽에서는 이 바이크나 이 차가 이 사람의 차인지 바이크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명의의 바이크만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불법 개조된 바이크는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바이크 등록증을 가지고 가셔야 되는데 바이크 등록증상에 머플러가 개조가 안 돼 있다. 그런데 실제 바이크에 머플러가 개조가 돼 있다. 그럼 이거는 불법 개조죠. 이런 경우에 일본에서 통관이 아예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뭐냐면
배를 타고 일본까지 가셨는데 일본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셔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나 불법 개조한 게 있다면 가기 전에 꼭 구조 변경을 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내 바이크, 내 차로 일본으로 여행 가기 위해 준비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다음 영상에는 실제로 이제 제가 여행을 출발하면서 또 여행 과정에 있어서 찍었던 사진과 영상 또 여행 코스 같은 걸 같이 보시면서 저랑 함께 여행을 떠나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